다를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그때 또 라면을 유난히 많이 먹었었나 봐요. 네. 근데 그래서 그때 딱 알았던 거예요. 원래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. 사실 내가 재능이 있거나 내가 막 엄청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를 생각해 볼 때, 막 내가 이걸 하니까 되게 잘하는 것 같아. 아니면 내가 이걸 되게 혹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게 재능이라고 하는데, 마치 그것처럼 딱 떠오른 거예요. 라면을 이 정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? 그러면은 나 정도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겠는데?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한데,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을 받은 게 아니에요. 제가 기획안을 써서 보냈어요. 라면에 대해 쓸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라면에 대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갖고 있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걸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작가 윤인한데 이 책 출간을 고려해달라고 출판사에 기획안을 제안을 하셨군요. 보냈었습니다. 네네. 참. 근데 사실 라면을 저도 굉장히 많이 먹었죠, 예전에는. 그리고 전 기본으로 꼭 밥을 말아 먹죠. 정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데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하려고 자제를 한다는 거죠. 그쵸, 예. 그렇게 안 먹으려고 자제를 하고 참는다는 건데, 당기는 대로 먹었으면 아마 유인아 씨만큼 먹었을 거예요, 저도.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. 네. 라면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 라면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면서, 아무래도 라면 에세이를 쓰면서 조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라면을 얼마나 먹을까요? 세계 라면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연간 75.1개라고 하거든요.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일에 한 번은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열흘에 2번.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더더욱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생각은 안 한 거죠.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저는 5일에 한 2번 정도일 거 아니에요. 네네. 물론 2배면 많이 먹는 거기는 한데, 그래도 이제 한국인들은 워낙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네. 진짜 소비량이 엄청나죠. 네. 근데 라면에 얽힌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던데, 네, 저는 딱 감이 왔어요. 이거 듣고. 한 입만, 그쵸, 한 한 젓가락. 한 네. 젓가락만. 네. 그리고 아니면 너 면 먹고 나 국물 좀만 먹고. 나 국물만.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저는 많이 받아요.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다시 끓여줘야 되거나, 아니면은 제가 먹고 싶은 양보다 좀 언제나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. 네. 그 사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그렇게 한 입만 해서 먹는 라면이 전 제일 맛있거든요. 특히 야식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뺏어 먹는 라면, 그러면은 그 한 그릇을 먹는 사람, 보통 저 같은 사람이 한 그릇을 먹게 되는데 네. 그 한 그릇을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요. 이게 많은 부부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도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 그 책을 보면 첫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이 책은 라면 1인분을 끓이는 과정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가장 맛있고 간편한 한 끼를 먹이는 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다. 어떤 의미죠? 저는 이제 비혼이고 1인 가구로 살고 있는, 사실 한 몇 년 전까지는 젊은 여성으로 저를 소개했는데 이제는 더는 젊지 않은 여성인데요.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매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을 하게 돼요. 근데 그 삶을 책임진다는 걸 저는 1인분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종종 표현을 하거든요. 근데 그 1인분이라는 거를 식사로 생각을 한다면 이 1인분은 저에게 되게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. 근데 보통 사람들은 라면을 이제 가치가 없는 음식, 뭐 때우는 음식, 대충 먹는 음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저에게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.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라면이야말로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, 물론 저는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라면을 잘 끓이거든요. 그리고 그 라면을 끓였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맛을 저에게 보장해 줄 줄 알아요. 그래서 그 맛이, 그런데 그걸 끓이기 위해서 노력이 엄청나게 들지 않잖아요. 그렇죠. 라면은 요리가 아니라 조리니까. 그 레시피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. 근데 레시피를 반드시 잘 지켜야 된다는 데는 제가 의의가 있어서. 그래요? 네. 그것도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군요. 네, 그래서 그게 이제 책에 나오기는 하는데, 그 하나를 끓이는데 들이는 노력이 아주 많이 들지 않잖아요. 간편하잖아요. 근데 이제 최상의 맛으로 저한테는 보답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1인분의 책임감, 그런데 이 1인분이 보장해주는 만족감, 이것을 이 책 한 권에 담고 싶었고, 그래서 이 책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라면을 끓이는 순서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라면을 처음 고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골라서
뭐 물을 넣는 거, 그리고 물의 양 같은 이야기, 그 다음에 뭐 스프를 넣고 면을 넣고 뭐 이런 차이들, 그 다음에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같은 걸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, 그래서 그 1인분의 삶이, 1인분의 책임이 라면이랑 등가로 같은 것으로 표현이 돼서 책에 담길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해서 쓰게 된 이야기입니다. 네.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라면 끓이는 순서로 돼 있다고 하니까 책이 네네. 그 윤 작가님이 레시피보다 더 맛있게 지금 끓이는 것 같아요.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. 네. 예. 그 윤 작가님의 라면 레시피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의 양은 어떻게 조절해요? 이 물의 양이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도 좀 재밌는 일이 저 있었거든요. 이제 아는 작가님이 저에게 뭐 이런 SNS로 DM을 보내셨는데, 물을 시키는 대로 넣은 거죠. 레시피에서 시키는 대로 보통 550ml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. 550ml를 넣었더니 한강라면이 됐다. 이거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냐, 이렇게 저한테, 제가 약간 라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, 책 때문에 보내주셨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 550ml 넣지 않고요. 기본 한 400ml를 넣으신 상태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팁 지금 라디오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드릴 텐데요. 물을 따로 뭐 한 200ml라도 끓여두세요. 네네. 근데 이런 주전자 있잖아요. 이 포트에 끓여두시면은 일단 400으로 하면은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끓이고 나서 물이 좀 적다고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추가를 하시면 돼요. 라면 물이 많으면 그거는 개선이 안 됩니다. 뭐 550ml, 근데 나는 이번에 물 넉넉히 넣어야지 하고 600ml 같은 거 넣으시면은 면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물을 많이 넣는다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, 언제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적게 넣는다고 생각하고 물을 넣으신 다음, 개선은 만약에 여기보다 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면